진실전략센터 3부로 시작합니다. 친구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다. 자,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인데요. 저희 진실전략센터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시황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이 시각 시황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1680선에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하죠. 1% 상승한 517선에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여전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16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오른 1692에 출발했습니다. 개장 초 소폭 조정받다가 이내 상승하나 싶더니 10시 반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도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1,100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외국인 역시 55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11시 구간과는 큰 차이 없이 1% 이상 오르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포인트 오른 5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포인트 오른 518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후 상승폭을 줄여가다 싶지만 오전장을 마감하는 현재 517포인트 시초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가 매수했었던 개인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개인이 현재 68억 원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38억 원, 외국인이 81억 원 사고 있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원 70전 내린 112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2원 10전 하락한 1130원에 출발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글로벌 증시가 유럽발 악재로부터 벗어나면서 안정을 되찾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가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관차와 더불어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0.3% 오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 증가로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80만 원 선도 내준 모습입니다. 다음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금융주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이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LG전자도 0.4%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1%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오늘 0.2% 떨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4% 오르고 있고 포스코 ICT도 0.4%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가 2% 크게 유일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가 2%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즈 4% 급등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와 동소도 0.7%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상장을 하루 앞두고 생명보험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상장을 계기로 보험주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가 0.7%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이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동양생명보험도 1.5% 오르고 있고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6%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LG그룹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그룹의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주요 계열사의 실적 호조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G가 현재 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도 3.8%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LG이노텔 4%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3% 이상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이 2020년까지 친환경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에 23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사업에서 LED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 LED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RF텍이 3% 오르고 있습니다. 루멘스 역시 3%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와이즈 파워 현재 1% 오르고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도 2% 이상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두 번째 수혜주인 UB 헬스케어주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에는 호재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스마트케어 사업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비케어가 14% 상한가 근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포피와 나노엔텍도 10%, 11% 오르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뚜렷한 수급 주체가 떠오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숍님. 네, 삼성그룹이 이제 신수종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오늘 강합니다. 네, 예. 그 테마나 요 이슈 자체는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어떤 핵심 이슈라는 부분을 갖다 붙일 만한 부분이 없어서요. 원전 부분은 또 요르단 원전 수주에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가 떨어졌고요. 3D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목말라하는 부분은 어떤 테마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딱 맞춰서요. 아구를 맞춰서 삼성그룹에서 23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여러 부분에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들으신 대로 LED라든가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바이오 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UL스케어라든가 삼성그룹 자체가 바이오 산업이나 UL스 부분은 굉장히 미리 캐리어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 쪽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거나 삼성그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이수 앱지스라든가 차바이오라든가 셀트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다시 중심이 돼서 시장에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 자체는요 어떤 그 과매도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만한 힘은 없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나 이슈 자체를 우리가 고르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보면 이 삼성그룹의 23조 투자 얘기 자체는 굉장히 신경 쓰실 만한 이슈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 증진 관련주죠. 헬스케어 관련주가 오늘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수앱지스가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고 차바이오엔 등등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들을 좀 더 압축해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수앱지스나 차바이오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요 급등을 했다가요 쭉 빠져나오면서 어떤 개인들이 많이 무덤이 된 상태라고 먼저 서두를 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다면 오늘 상한가로 올라간다면 그 다음 순서는요 과격한 조정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블 바닥 그러니까 W 형태의 올라갔다 또 빠지는 부분이 나오고 다시 상승 턴을 한다면 그때 가서 따라 붙으실 종목이 이수앱지스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10,000원 지지선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급락과 함께 10,000원 지지대를 잠깐 파격 형태로 깼고요. 오늘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10,000원 정도를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따라 붙으셔서요. 셀트리온의 뒤이은 또다시 천천히 우량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차바이오엔을 주목을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수앱지스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중 바닥에 나왔을 때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 일단은 차바이오엔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금일은 히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과매도가 있었고요. 과매도가 이유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더블 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전체 지수 자체가 이랬었는데 하루 만에 역전을 시켜서 뒤집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요걸 기화로 시장이 폭발하듯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없고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거 정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두를 이렇게 뛴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상승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 종목은 급락에 따르는 반발 매수일 뿐 이것을 따라 붙으셨을 때는요. 따라 붙은 거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다시 밀려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순이익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어떤 그런 양태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굉장히 우량하고 실적도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쭉 아래로 흘러내리면서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 종목을 상담을 해오셔서 제가 이 시간에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추격 매수 같은 거는 동사와 같은 패턴은 한번 올라가면 반드시 더블 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위에서 끊어주고 다시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저도 역시 힌트를 얻어서 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정도 가격대면 이제 들어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손절 가격은 8,3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가액은 짧게는 이제 10,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런 양상에서 올라간다면 결코 10,000원만 수익을 내고 말 종목은 아니죠. 위로 쭉 올라가서 14,000원 정도까지 목표를 넓게 잡으셔도 되지만 1차적으로 10,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 확인 후 충분히 매수 구간에 있겠다라는 말씀 주신 종목이죠. 오늘은 히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가가 8,510원 정도입니다. 지금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주셨고 손절가를 8,300원 정도 주셨으니까 비쇼님이 선택하신 이 종목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 열려 있고요. 전화도 있습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영흥철강을 매수가 11,410원에 30% 2달 정도를 보유를 하고 계시다는 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흥철강부터 받아볼까요? 네, 영흥철강은 이제 와이어로드요. 그러니까 선재를 만드는 철강 회사가 되겠는데요. 동사의 뭐 차트나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는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년도에는 영업이 좀 좋지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새내기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괜찮고요. 향후에는 점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사와 같은 패턴은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을 쭉 찍고 있다가 하루 급등을 하는 날 급한 마음에 이렇게 따라 붙으신 거 아니냐 매수 가격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내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불리하냐면요. 우리가 통상 어떤 종목을 살 때 차트를 여십니다. 차트라는 건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여시는 건데요. 기술적인 분석은 한마디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새내기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하는 매수세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 중에 이만큼의 부분을 떨고 내고요. 일정 부분 펀더멘탈만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니까 매수세가 작죠. 그러다 매도세는 많단 말입니다. 상장 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상장 이후에 팔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새내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비중 많이 하셔서요. 확정적인 확신을 갖고 들어가시면 곤란하다라는 점을 좀 주시하시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손절까지 하실 거는 아니고요. 자꾸 흘러내리긴 합니다만 지수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패턴은 이제 이 종목이 간택을 받기만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좀 넓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매수가격이 그다지 높은 가격은 아니시기 때문에 좀 꾸준히 참고 나가셔서 적어도 뭐 무리한 손절 같은 거 감행하지 말고 한 2-3달 정도 기다리신다면 적어도 본전 이상의 또는 또 잘 되면 또 간택을 받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철강 전체가 다 함께 올라가는 시세가 온다면 그런 때가 온다면 그때까지 참고 중장기로 가는 것이 지금은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흥철강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한 2-3달 정도 있으면 또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닉네임 꽃남망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을 53,000원에 1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건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장기 투자하려고 한다. 언제쯤 또 이제 건설 경기는 살아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건설 경기보다는요,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글로벌 어떤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이 건설입니다. PF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건설 회사들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있는데요. 글로벌 위기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그리스를 잘 넘어가게 되면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제는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출구 전략,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가 벗어났기 때문에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악재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과했고요. 펀더멘탈도 괜찮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위기나 불안감 때문에 밀렸던 우리 현대건설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자기 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매수 자체는 이제 10% 비중으로 잘 하셨습니다만 한 10%좀 더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 자체를 보면 현재 시장의 교란이 조금 끝나고 나서 6월경으로 아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산그룹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렇게 기타 등등 기관권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뭐 하염없이 밑으로 다운해서 바닥을 만들어놨던 정말 억울하게 빠졌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때를 지어서 올라가는 시기가 곧 온다라고 판단하시고요. 한 10% 비중을 더 잡아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기간까지 꾸준히 몰고 나가신다면 아마 꾸준히 올라가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아마 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목표가액은 일단 8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을 문의 주셨는데 현재 한 52,3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물량을 더 사셔도 괜찮겠다 하셨고 장기 투자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맞는 투자 방법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85,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봐도 좋겠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075님, 닉네임은 518이라는 님이신데요. 몇 년 전에 사둔 한솔 CSN 산 금액에 도달을 했는데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는지 궁금하시다고 함께 적어 보내주셨어요. 예. 주가는 이제 한솔그룹하고요. 신성홀딩스, 신성FA 등등 그 신성과 한솔 메모해 두십시오. 시장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더 갈 곳도 없고 험해지고 이상하게 되면요. 언제나 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집단적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체크를 해놓고 그중에 한 녀석이 올라가면 나머지가 뒤따라가게 되니까요. 한 녀석이 상한가로 막 달리는데 다른 종목이 한 5% 정도 있다. 그러면 그거 잡으시면 집단적으로 급등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매년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이 한솔그룹과 신성자 들어가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장의 대안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패턴 자체는 한솔 CSN은 이제 물류기업이고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패턴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양상은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1차 목표가액은요. 4,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마 오래전에 사셔서 물려 계시다가요. 쭉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고 계실 텐데 동사와 같은 패턴은 한번 접어주고 올라가더라도 한번 오래간만에 힘을 모아서 올라갈 때는 파괴력 있게 올라가니까 적어도 4,000원 정도에는 매도를 해주셔야 동사에 걸맞는 어떤 매매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한솔 CSN 4,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전주에서 돼지엄마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패밀리시네요. 또 돼지엄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에너지를 11만 8천원에 30%를 매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SK에너지는 어떨까요? 네, SK에너지는 유가가 잠깐 86불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문제가 터지면서요. 뭐 경기 회복이 유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회복세로 가게 되면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하니까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런데요. 유럽 부분이 터지면서 이제 다시 더블 딥으로 경기 침체로 간다는데야 유가가 오를 이유가 없으니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0달러 아래로 다운이 된 상황인데 자, 지금 상황 추이를 잘 보시면 그리스 문제가 이제 무마가 되고요.
그럼 아니었잖아, 됐잖아 이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다음 순서는요. 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으로 또다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SK에너지를요. 매수 가격이 11만 8천 원에 사시고요. 현재 11만 3천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비교적 매수는 적절한 가격에 하셨고요. 이제 그리스 문제가 넘어가서 어저께 이제 미국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순서는요. 유가가 올라가는 순서가 남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 우리 SK에너지는 다시 올라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가깝게 보이는 부분은 12만 3천 원 정도의 전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 박스권에 걸리게 되겠는데 이것이 1차 목표가액이고요. 유가가 더 상승 추세로 간다면요. 이렇게 힘을 모아서 위로 뚫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위로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밀고 가시면 시장은 흘려도 SK에너지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가만히 계시면 내일 정도부터 턴해서 일단 12만 3천 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SK에너지 내일쯤 턴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해주고 계신데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닉네임 선샤인이라는 분께서 디지텍 시스템 매입가를 2만 800원 주셨어요. 비숍님, 네. 디지텍 시스템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좀 짧게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2만 얼마에 매수를 하시고 터치 패널 관련된 터치 스크린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동사 패턴은 바닥을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매력적인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하고 계신데 현재 패턴은 우리가 마른 목골이라고 표현하는데 마른 목골로 바닥권에서 어떤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 윗부분에요.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 양상을 확인하신다면 동사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랜 기간 힘을 모았고 나름대로 세력이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지정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19,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비중이 많으시다면 19,500원 깨지면 반 정도는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과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2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어제 저녁 이건희 회장 주재로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수종 사업으로 결정된 투자 대상은 삼성전지,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 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개 분야입니다. 삼성은 2020년이면 이들 5개 신사업에서 50조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으며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을 4만 5천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업별 투자 금액은 태양전지 6조 원, 자동차용 전지 5조 4천억 원, LED 8조 6천억 원, 바이오제약 2조 1천억 원, 의료기기 1조 2천억 원 등입니다. 부동산 수요가 소형 아파트로 몰리면서 서울 자치구 4곳의 중소, 중대형 간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동작과 동대문, 금천, 강북구 등 4곳에서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중대형을 넘어섰습니다. 동작구는 중소형의 매매 가격이 1,555만 원으로 중대형의 1,543만 원보다 높았으며 동대문구도 중소형이 1,253만 원으로 중대형의 1,238만 원을 추월했습니다. 이 밖에 인천을 제외한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와 의정부시에서 중소형이 중대형보다 매매 가격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에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저축 상품이나 대출 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회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그리스 등 재정 적자를 겪는 남유럽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피그스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137억 4,5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에 그쳤습니다. 이탈리아와는 0.9%였고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비중은 0.5% 이하였습니다. 피그스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경기 침체 여파를 심하게 받기 이전인 2008년에도 2%를 넘지 못했고 올해 경기 회복세에도 이들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분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유럽 국가 가운데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머리 글자에서 따온 용어는 무엇일까요? 였고요. 정답은 1번 피그스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 6011님, 9333님, 2287님께는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678포인트, 어제보다 1포인트가량 오른 소폭 상승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1% 오른 517선입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